2시가 되어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트카운트 2월 웨비나는 2025 AI 에이전트의 모든 것, 개념 정리부터 데이터 분석 활용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선화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AI 에이전트의 트렌드를 알아보면서 산업별 현황, 나아가 하트카운트가 서비스하는 데이터 분석까지 소개해드리기 위해 준비드렸고요. 하트카운트 양승준 대표님이 연사로 직접 발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 웨비나를 통해 하트카운트를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트카운트는 현업의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슬라이드에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구글 네이버에 하트카운트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트카운트 커뮤니티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트카운트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실습 예제나 다른 분들이 하트카운트를 통해 어떤 분석을 진행하셨을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 구독하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발행될 때 놓치지 않고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웨비나는 유튜브와 팟캐스트 오디오로 다시 한번 청취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양승종 대표님께서 웨비나 주제를 위해 준비해 주신 블로그를 바탕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청과 함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 내용이 발표에 녹아들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트카운트의 양승준입니다. 혹시 정 과장님, 저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도 블로그를 한번 같이 낭독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어, 발표의 제목은 AI 에이전트의 정석으로 삼았고, 이게 제목을 삼고 표지 그림을 땄다기보다는 저 홍성대 수학의 정석 그림에 한번 AI 에이전트를 입히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또 이 잘 안 된 것 자체가 뭐 현재 AI 에이전트의 어떤 현 위치를 좀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냥 이미지를 몇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들어가는 말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그림은 뭐 며칠 전 제가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된 그림인데, 뭐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음, 정말, 챗 GPT 잘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읽기 귀찮은 긴 글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적은 좀 짧은 글들을 느리는데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데 사실은 이건 뭐, 좀 극단적인 예고, 어,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ROI가 있나? 돈 주고 살 만한 툴인가? 그런 회의가 들 법하지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활발히 논의되는 배경이 사실은 결국에는 어, 어, 진짜 ROI 관점에서 LMM을 활용해 보자. 그게 이제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 얘기 좀만 더 하면 이 그림은 국내에도 최근에 번역돼서 뭐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책인데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인텔리전스라고 인간 뇌의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AI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책의 후반부에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그림인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그 좌측 영역에 언어를 관장하는 뭐 브로카 영역과 베니케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손상이 있으면 이제 언어의 능력, 흔히 얘기하는 실어증이 오는데 이런 언어적 능력이 손상된 사람일지라도 다른 지적인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어, 그, 심지어는 어떤 예도 소개되냐면 15개 국어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지적 능력은
좀 떨어지는 그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결국 언어 능력과 인간의 지적 능력은 결국 분리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어떤 뇌의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을 소개해 드린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 LMM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어 천재였었고, 그 언어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좀 기능적인 행동을 하기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람이 다른 어떤 뭐 영장류나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차별점을 얘기하면 언어가 이제 제일 먼저 꼽히지만 언어 능력 외에 어, 추상화 능력,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마음 이론, 뭐 기억, 뭐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AI 에이전트도 LMM의 기존의 그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에 최근에 그 딥식을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추론 능력과 계획 능력을 장착한 다음에 외부 도구,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API를 통한 접근을 통해서 좀 더 유용한 도구, 제가 이제 여기 유용한 도구라고 하고 가로 열고 베스트 리절트 또는 넷 리절트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일을 10배 또는 100배 빠르게 생산성 있게 하거나 기존에 감히 못하던 일들을 새롭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생산성 기업에 도입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그 굉장히 엄브렐러 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뭐 언어와 뇌, 뭐 신경과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최근에 또 이런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네이처 잡지에 그 게재됐었는데 작년 4월인가? 저는 요약글만 읽어봤는데 이 논문 제가 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여기 가져다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블로그는 그 퍼블릭에 게시될 것이고 참가하신 분들한테 아마 별도로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뭐 골디락스는 원래 그 전통적인 의미는 이제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뜻인데 뭐 외국 친구들 보니까 골디락스 인트로덕션 하면 너무 짧지도 길지도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그 정도의 소개글을 AI 에이전트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해당 단어를 가져와 봤고 참고로 이제 제가 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세 개의 단락에서 그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참고해서 설명할 것이고 이야기가 중첩되는 것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게 어떤 실제 해본 사람보다는 그렇다 카더라라는 좀 그런 그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참조한 글은 그래도 최소한 이 일을 실제 해본 사람들이 경험을 정리한 글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의 글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개념이 구체화되길 바라는 뜻으로 이렇게 좀 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먼저 그 골디락 소개 그리고 구글의 AI 에이전트 백서 소개하겠고 그리고 엔트로픽에서 유용한 AI 에이전트 만드는 법이라는 블로그가 또 발표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글까지 같이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중앙에 에이전트가 있고 주변에 이제 네 가지 큰 구성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 툴, 액션, 플래닝. 근데 여기서 뭐 에이전트는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과 플래닝 능력을 갖춘 그 LMM이 중앙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메모리와 툴을 사용한다. 툴은 액션의 어떤 그 도구가 방편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계획 능력은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좀 복잡한 문제를 하위 문제로 세분화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뭐, 리플렉션, 체인 오브 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본인의 행동 결과 다음에 그냥 무작정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 단계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다음 단계에 어떤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성찰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친구들이 진짜 성찰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마치 지능이 있는 인간이 하는 행동과 같은 그런 언어들이 붙여 있지만 그것은 뭐 어떤 우리가 개념을 차용하기 위해서 쓴 단어들이지 실제 성찰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찰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리액트인데 리액트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이 되겠지만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리액트의 대표적인 프롬프트 예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얘는 아마 랭체인이라는 어, 리액트 같은 좀 LMM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그 개별 코드 라인들이 모두 들어있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면 여기서 하는 일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각종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필요한 오픈 AI 키, 뭐 구글의 서치 엔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키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여기 보면 지로샷 리액트 디스크립션이라는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리액트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뭐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 간에 큰 디펜던시가 없는 경우에 선택되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리액트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 문제 영역에서 사용할 툴들을 정의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구글 서퍼, 아마 서치하는 툴일 것 같고, LMM 매스, 기본적인 수학적 연산을 하는 툴들을 쓰겠다 하고, 그런 다음에 뭐 에이전트를 실행해요. 질문과 함께. 그러니까 올리비아 윌드의 남자친구는 누구이고, 그분의 현재 나이가 뭔지냐, 그리고 그분의 나이를 0.24 제곱을 해라. 뭐 이런 퀴즈 같은 문제를 내면 이 친구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문제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맨 처음에 서치라는 툴을 사용하죠. 이게 액션이라고 보면 되겠고, 툴을 부를 때 이제 던지는 매개 변수 입력 값은 올리비아 윌드의 보이프렌드라는 것이고, 서치한 결과를 이제 관찰하게 되죠. 관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올리비아가 뭐 누구랑 데이트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현재 친구,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해리의 또 나이를 그러니까 해리 스타일이 이제 남자친구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나이가 궁금해. 그럼 역시 또 서치라는 툴을 호출하고 서치 입력 값으로 해리 스타일의 나이를 묻고 관측 값이 29세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29세를 0.23으로 레이즈해서 제곱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것이고 파이널 앤서를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라는 것이 이제 별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프로세스, 생각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단계, 실행의 결과를 관측하는 단계, 이것이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리액트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제가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위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라고 있는데, 메모리는 그 단순하게 분류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워킹 메모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실제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퓨샷 example, 뭐,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답변 생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입력하지 않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해당 세션에서만 쓰여지는 어떤 그, 어, LMM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정보, 기억들을 제공하는 것,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장기 메모리는 아직은 이것이 제대로 구현된 서비스는 많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무한한 이제 기억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과거의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일들끼리 연관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의 기억을 분류할 때는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기억력을 텍사너미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각적, 청각적 아니면 감각적인 기억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쇼텀 메모리,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죠. 그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들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롱텀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에는
에피소딕 메모리, 그러니까 하나의 연관된 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연관돼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시멘틱, 의미론적 메모리, 그러니까 개념, 사실관계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절차적 메모리에는 이게 이제 말로 하기는 힘들지만 뭐 자전거 타는 스킬이라든지 어떤 그 몸에 배인 어떤 그런 스킬들을 우리가 이제 절차적 기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플래닝 메모리 얘기했고 툴이라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 자기가 모르는 그러니까 모델의 웨이트에 기억되지 않은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의 DB라든지 문서를 참조한다든지 아니면 웹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외부에 있는 API를 통해서 코드를 실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도구 사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쑥 이제 딥식 얘기가 나오는데, 왜 지금, AI 에이전트가 그래도 조금,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좀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어, 도구라는 것이 새롭게 발명된 것은 없고, 메모리라는 것도 사실은 뭐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적 어떤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LMM이 그 리즈닝 능력을 쉽게 갖게 되면서 이 부분의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딥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뭐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오늘 웨비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딥식이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 추론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시사점인데, 이 얘기는 제가 인용 문구인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이 아주 충분히 똑똑하다면 사람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그 좀 똘똘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뭐그 AHF라고 해서 휴먼 피드백으로 강화 학습을 한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사람의 인풋,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없이 이제 딥식이 추론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좀 세상을 좀 놀라게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렇게 간단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너는 이제 그 어떤 어시스턴트로서 사용자랑 이제 대화를 할 텐데 내가 질문을 하면 별거 없고 답변할 때 이 생각 과정을 갖고 리즈닝 프로세스를 갖고 그 과정을 think라는 이런 태그 안에다 꼭 담고 그리고 그 결과는 answer라는 태그 안에다가 담아라. 그리고 이제 예제를 보여주죠. 요렇게 말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강화 학습에 이제 보상 시스템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와 형식 보상인데 형식 보상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의 형식 그러니까 띵크 태그를 썼나 거기에 0.9점이라는 큰 리워드를 줬고 앤서 태그를 썼나 얘는 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0.2점을 줬고 그리고 결과의 정확도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의 그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수학 문제라든지 뭐 그런 미리 답을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답변의 정확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지랑 비교해서 그 또 리워드를 주는 형태로 학습을 시켰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답변하면 0.9점이고 그런 보상 체계에 대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런 단순한 보상 체계만으로 그 리즈닝 하는 능력을 학습했다더라. 보시는 그림은 뭐 별게 아니고 그 이 스텝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을 계속 할수록 그 Y축은 답변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 띵크 태그를 사용하는 행동을 보상했더니 모델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패스트 띵킹, 빨리빨리 그 답변을 내놓는 그런 그 습관을 버리고 그 좀 단계별로 추론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체인 오브 더트 같은 어, 답변 방식을 체화하더라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딥식 모델이 세상에 던진 뭐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 요 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구글 AI 에이전트 백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웹이나 홍보글에 이거 소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서 내용이 너무나 담백해요. 그래서 그 하지 말까 하다가 약속드렸던 거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당 백서가 게재되었던 웹사이트는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게 약간 찜찜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랑 그리고 이제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인도 분들이 이런 최신의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러닝 컨텐츠들을 많이 생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요약한 PDF도 같이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을 앞에 했던 얘기가 좀 되풀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세상을 관찰하고 센싱하고, 센싱 얘기는 좀 오늘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활용해서 세상에 개입한다, 액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목적이 주어지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전적인 정의고, 이게 뭐 AI 에이전트를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주 순결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율성의 방점을 찍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AI 에이전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LMM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내 구체적인 생산성을 가져오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도구를 통칭한다는 엄브렐라 텀이라고 보면 여기에 있는 조건들이 모두 들어맞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 핵심 구성 요소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아까는 나오지 않았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툴, 모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메모리 정도가 언급되었다면 여기서는 개별 체인 콜들을 좀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델은 언어 모델을 지칭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추론 과정, 리액트, 체인 오브 더트를 수행하며 의사결정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 도구는 API 호출을 통해 언어 모델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 레이어는 모델이 이 전체적인 추론 과정에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 내에서 도구도 사용하고 도구를 통해서 모델밖과 상호작용하면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전 과정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모델의 내재된 능력일 수도 있겠고, 모델이 행동하도록 모델 밖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코드를 통해서 룰 베이스로 좀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백서에서 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 얘기가 좀 너무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전트와 기존의 언어 모델과의 차이점을 한번 표로 정리한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혹시나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화면을 좀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모델은 어떻습니까? 모델의 지식은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툴을 통해서. 이게 요즘 얘기하는 뭐 레그, RAG 쪽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fast thinking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LMM 콜로 기존의 모델은 좀 단답형 질문을 내뱉는다. 지금 추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기존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에이전트는 자기의 어떤 연관된 세션, LMM 콜 세션을 체인화돼서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들을 활용해서 다음에 어떤 작업에 활용한다.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멀티턴 인퍼런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결국에는 예, 뭐 체인 오브 더트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 기본적으로 툴 활용이 불가능한데 모델은 얘는 아주 툴과 연동될 수 있다. 그런 아키텍처를 가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 아, 왼쪽에 있는 것이 뭐 똑같은 얘기일 텐데, 기존 모델을 통해서 약간 추론 작업을 하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리액트 프레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본인이 프롬프트를 좀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코딩이 필요했다면 얘가 이제 그 기본적인 추론 능력이 내재화됐다. 아까 딥식 아론 모델 봤던 것처럼.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범용적인 추론 모델이 있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풀고자 하는 구체적 문제를 다 추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또 분명히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는 분명히 필요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추론 프레임워크 한번 리액트 방식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 그림은 그런 거겠죠. 사용자가 뭐 나는 그 오스틴에서 추리기까지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싶어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도식화해서 보여준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툴이 아마 그 여행 사이트의 API를 쓰겠고 구글 검색 API를 쓸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뭐 계산기라든지 다른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를 쓸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플로우를 보면 사용자가 에이전트한테 질문을 하고 에이전트가 이제 리액트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 입력 들이가 포함된 프롬프트가 이제 전달이 되고 생각한 거 아까 보셨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먼저 이제 그 해당 날짜에 있는 비행편을 검색을 하겠고 행동은 아까 이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 해당 선택된 도구에 어떤 매개 변수를 전달할지 같은 것들을 이 행동 단계에서 결정이 되고, 결과라는 것은 API 호출 결과를 가지고 그걸 관찰해서 다음 행동 또는 다음 생각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찰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겠죠. 최종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 리액트 룹이 종료되고 최종 사용 답변이 사용자한테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는 DB 또는 데이터 스토어를 활용하는 예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리액트 예제에서는 API 방식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부에 있는 그 데이터 저장소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AI 에이전트 웨비나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뭐 작년에는 레그를 모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레그에 대한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면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 맥락에서 이제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관계형 DB가 아니라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아시다시피 어떤 텍스트 정보가 고차원의 벡터로 저장되게 되고, 어, 그래서 의미 기반의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그 베이스드 데이터 저장소를 도구로 사용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서 종류에는 PDF 같은 문서가 있겠고, 그 웹사이트에 어떤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어떤 파이낸셜 스프레드शी트라든지 DB 같이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질문에 에이전트가 답변하는 과정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그 사용자 질문에 LMM이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예제들을 갖고 오는 일종의 뷰샷 러닝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용자 질문을 임베딩으로 생성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의미 기반의 검색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해당 임베딩과 벡터 데이식스에 있는 컨텐츠의 유사도를 검색한 다음에 추출된 유사 컨텐츠를 에이전트한테 전달하면 에이전트가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백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아, 우리 쪽에 뭐 출산휴가 정책이 어떠니 물어보면 이 친구가 관련된 회사의 규정 DB, 뭐 규정 문서 같은 것들을 검색한 다음에 그게 벡터 서치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해당 내용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벡터 저장소에는 뭐 문서가 퉁으로 들어있기
블록이다보다는 이렇게 스니핏 단위로 쪼개서 들어가 있을 텐데 관련된 그 문서 청크들을 가져와서 그걸 뭐 이렇게 종합해서 구글의 그 출산휴가 정책은 이렇습니다. 파이널 앤서가 나오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얘는 뭐 전통적인 레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에이전트라는 것이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될 필요 없이 도구를 사용했으니까 얘도 굉장히 에이전트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보면 뭐 얘도 AI 에이전트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데 큰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설명 끝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트로픽에서 최근에 빌딩 이펙티브 에이전트라는 글을 공개했어요. 최근일까요? 작년 12월이니까 최근이죠.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블로그를 또 누군가 또 정리한 PDF가 있어서 해당 내용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 했고 그렇습니다. 아, 그 핵심 내용,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내용 몇 개 좀 제가 이렇게 추려봤는데,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번역한 걸 한번 읊어드리면, LMM을 활용해서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앱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그 좀 일관되고 정확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현재로서는 그 미리 정의된 어떤 선형적 절차를 그냥 충실히 따르는 워크플로우 방식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레그 방식으로 인컨텍스트 예제를 잘 적용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 생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좀 보수적인 입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얘기를 또 공감하는 게 이제 안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향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품질, 내부 절차, 통제, 보안 뭐 여러 가지 실전에서 에이전트가 쓰였을 때의 한계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AI 에이전트란 용어보다는 에이전틱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AI 에이전트가 구현되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좀 뭉뚱그려서 범주화하면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는 그 어떤 사전에 정의된 사람에 의해서 도메인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정의된 그 플로우를 충실히 따르는 그런 것들의 구조가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이전트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중간에 어떤 단계를 선택할지, 해당 단계에서 어떤 툴을 쓸지 좀 더 높은 자유도를 갖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씩 보면 일단 그 워크플로우 관점이든 에이전트 구조든 빌딩 블락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LML의 싱글 콜을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그 단계에서 LMM이 자기의 어떤 그 인풋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DB 같은 데서 관련된 정보를 아까 벡터 DB에서 갖고 와서 프롬프트를 충실하게 예제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툴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전 세션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메모리에 리드 라이트 한다. 이것이 하나의 빌딩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 단계는 그 워크플로우 단계를 그 도식화한 것인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에라면 콜이 끝나면 그 아웃풋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것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까 우리가 봤던 리액트 구조랑 동일하고요. 선택적으로 여기 이제 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아마 관문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단계의 결과를 검증하고 뭐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평가하고 뭐 그런 과정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 이 지금 얘기했던 그 워크플로우 방식, 그러니까 체인 같은 거니까 체인 워크플로우 방식에 대한 예제도 하나 제공하고 있어서 그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코드인데 마크업이 이제 잘 보여지지 않아서 읽기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주어진 입력값이 있으면 그 세 단계로 일을 해라.
세 단계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숫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숫자, 그러니까 value와 그 숫자가 의미하는 값, 그러니까 지표, 숫자와 지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라. 그리고 예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숫자 형식을 가능하면 퍼센트 형태로 표현해라. 가능하면. 그리고 예제를 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은 그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해 달라.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그 입력값이라고 보면 되겠고, 얘가 하는 것은 그 입력값을 가지고 아까 그 체인을 호출하는 거예요. 워크플로우 체인.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스텝 1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은 이거였고요. 그죠?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해당 문장에서 숫자와 그 숫자와 상응되는 지표를 이렇게 뽑아서 표현하고 스텝 2에서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은 그 포매팅을 다시 하고 스텝 3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스텝 4에서 테이블 형태로 약간 마크다운 형태로 정리하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체인 워크플로우 코드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 모델은 뭐 말처럼 그 약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인풋이 있었을 때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어떤 LMM 콜을 호출할지, 그리고 또는 여러 LMM한테 동시에 그 인풋 값을 전달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아웃풋을 뽑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아, 코딩 쪽에 이런 코딩 에이전트 쪽에 이런 구조가 쓰인다고 들었고 그 뭐 간단한 예는 뭐 이런 것이겠죠. 좀 어, 그 어떤 뭐 검색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서 동시에 검색해서 패러를 하게 해당 결과를 신테사이즈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데도 쓰일 수 있다고 봐요. 더 자유도가 높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글을 지금 소개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막 설득력이 저한테는 있지 않았어요. 근데,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비싸진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콜, 몇 번의 콜이 있을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그 에러가 컴파운딩 된다. 그러니까 LMM의 그 어떤 확률적 답변에서 실수가 축적돼서 그 체인을 통해 축적돼서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스킵하겠고, 여기까지가 좀 AI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적, 그리고 정의, 그리고 작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나머지 한 15분 정도는 실제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AI 에이전트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국내에도 분명히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검색을 열심히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이 회사 말고도 좀 뭐 어떤 도메인을 대표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제가 검색한 걸로는 뭐 이제 특히 이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검색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글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AI 워커라는 아마 캐치프레이즈로 워크 AI for all 그래서 AI 워커를 만드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사실은 이 친구들은 레그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많이 했던 친구들인데, 뭐, 4천만 달러 매출 달성했으니, 뭐, 잘하고 있다고 보이겠고, 그, 어, AI 변호사 합의는 역시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속속들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커서라는 AI 코딩 도구 역시 급성장하고 있고, 오늘은 디지털 워커 쪽으로 좀 볼 텐데, 이 11X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저희가
툴을 팔았다면 이제 그 워커를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앨리스랑 마이크라는 약간 그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워서 앨리스를 뭐 채용해라. 그리고 이제 앨리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좀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얘는 실제 그 우리가 무료 체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는 볼 텐데 아, 위로 좀 올라가서 제가 그 이 섹션의 타이틀을 셀 워크나 툴, 서비스 에즈 소프트웨어, AI 디지털 워크라고 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미국의 또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들은 SaaS라고 불려졌고 도구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들은 당장은 사실은 이게 도구와 어떤 디지털 워커 간에 어느 쪽에 가깝냐고 하면 도구에 가깝지만 일단은 본인의 정체성을 디지털 워커를 판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에이전트를 판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프라이싱 모델도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사스에서의 과금 모델은 퍼신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몇 명이 우리 라이선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과금이 됐다면 얘네들은 실제 뭐 티켓 처리를 몇 개 했는지, 그러니까 그 실제 밸류가 딜리버리 된 만큼 뭐 돈을 받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마 X11이 11X가 그런 프라이싱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비스 에즈 소프트웨어는 좀 그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라는 것의 약어였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아,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업무용 도구이고 도구를 그냥 다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구독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써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시장이 뭐 죽었다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그 도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태스크라든지 사람의 일손을 덜어주는 형태로 작동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도구를 사람이 잘 써, 그냥 잘 쓰는 사람한테는 생산성이 있을 것이고, 못 쓰는 사람한테는 뭐, 그렇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제 도구가 아니라, 그, 일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손을 팔아라, 뭐 그런 그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X도 그런 대표적인 회사의 하나다. 이건 뭐 그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세일즈포스가 이제 에이전트 포스라고 해서 그 사실은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뭐 다 아우르는 어떤 기능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엔터프라이즈에 뭘 판다는 것은 제품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존의 영업 기반 관계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 한 잠시 제가 이제 렐러번스 AI라는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 이 회사는,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긴 있는데, 제가,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그, 에이전트를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홈페이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일로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식으로 뭐 그 본인이 에이전트 템플릿을 선택하면 사실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본인 업무에 맞게 툴도 연결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게 하려면 자기 메일 클라이언트랑 연결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많은 템플릿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주 뭐그 툴 연결까지 다 한 건 아니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 애냐면 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메일 팔로우업 FAQ 체커라는 그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에이전트일 것이고 어, 그
이렇게 많은 그 템플릿 중에 요거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얘가 하는 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하고 연결을 해요. 연결 가능하겠죠? 거기서, 질문, 뭐, 특정 제품과 관련된 질문들을 수집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의 이제 날리지 베이스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질문 답변 형태의 어떤 엑셀 형태로 올릴 수도 있겠고 DB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날리지 베이스랑 연결을 했다면 거기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주어진 그 플로우를 따라서 그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답변이 없으면 슬랙 쪽에 이런 그 고객 FAQ 매니저한테 어떤 질문이 왔는데 답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얼럿을 준다든지 만약에 답변이 있다면 해당 답변을 찾아서 그 메일을 드래프트해서 보내고 보낼 때 이게 커스터머 베이싱이니까 그냥 오토매틱 보내기보다는 한번 컨펌 받는 절차를 갖는 뭐 그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리액트라고 하든 그 워크플로우 체인이라고 하든 그것을 이제 코딩 없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료로 많은 기능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 예, 이것도 넘어갈게요. 얘는 제가 AI 에이전트 마켓 맵을 가져왔는데 이런 뭐 맵 부지런히 만드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겠고 그래도 하나 정도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얘는 그 Y 컴비네이터 쪽에 투자받은 회사들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놓은 것들인데 도메인별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합의 같은 애들은 없겠죠. 왜냐면 YC가 백트된 스타트업만 있으니까 커스터머 서포트 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만 보면 이제 얘는 데이터 분석 쪽 저희 회사가 그걸 하는 회사니까 어떤 툴들이 있는지 보면 이 브로잇이라는 회사 있는데 Hey guys, I'm Leo. This is a quick 그러니까 demo video 기존의 of how to use 전통적인 Druid. 우리가 데이터 Let's pretend I'm a 분석하던 product 것들을 manager for an 이제 AI chat app, 질의응답 and I want to understand 방식으로 my product 바꿔 usage 따르는 data to make better 내용이겠죠. decisions. 예. So here's where I can use Druid. So the AI will clarify with you 그러니까 how to define top 질문도 intents, 추천하고 as well 뭐 as 질문하면 five different 질문을 chart types, SQL로 바꿔서 차트로 where the AI 보여준다 will 뭐 prompt 그런 three different 것들이고요. additional. 시간이 되니까 제가 여기 하드 카운트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하드 카운트에서도 저는 이걸 아직 AI 에이전트라고 부르진 않는데 이런 데이터 Q&A 기능은 있습니다. 뭐 아직 다른 툴보다 월등히 좋다는 아니지만 뭐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 Q&A로 가면 일단 어떤 주어진 스키마 아까 보시면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주문일, 배송, 고객, 뭐 제품 대비류, 매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 어, 질문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추천된 질문을 선택하면 쿼리를 통해서 집계 테이블 만들고 차트 만들고 결과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본인이 자연어로 제품 분별 총 매출 총액 평균 이익 판매 수량 평균 할인율 알려줘 하면 아마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형태의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도메인에 있다. 한국에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 그렇습니다. 뭐 그 뒤에는 핫카운트 이야기인지라 예,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고 2시간, 2시 50분 정도라 뭐 예, 딱 맞게 분량은 소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정 과장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럼 일단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오늘 웨비나는 유튜브와 오디오 클립으로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이제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으시거나 뭔가 한번 써보시고 싶으셨던 게 있으면 한번 그 다시 보기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블로그에 하트카운트 웨비나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네이버페이 쿠폰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내용까지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귀한 시간 내셔서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